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멜라루카 채널의 장주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영양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드리고 그 영양제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제는요, 제가 멜라루카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루카 제품에 있는 영양제를 소개해드리겠죠. 약간 좀 뻔하긴 하지만 멜라루카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영양제인데, 이 영양제 이름은 픽 퍼포먼스 팩이에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픽 퍼포먼스 팩은 줄여서 픽팩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 픽팩은 완제품에 대한 임상실험을 무려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임상실험이고, 이 3가지 임상실험을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 거예요.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임상실험에서는 조금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그러긴 해도,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굳이 반복하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겨우니까. 그러면 일단 이 3가지 임상실험을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고, 어떻게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임상실험, 프라이부르크 연구소에서 진행된 임상실험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 있는 연구소예요. 2015년도 1월 1일에 발표를 했고요. 질병이 없으며 처방제 복용하고 있지 않은 건강한 백인 48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48명 중에서 24명, 절반이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체중 이런 게 수치가 높기는 한데 정상인 것을 의사로부터 확인을 했고, 나머지 24명은 이상적인 수치에 근접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지정한 양의 운동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픽팩을 섭취한 후 1시간 뒤에 검사를 했고요. 섭취한 지 6주 뒤에, 12주 뒤에 검사를 3번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날에는 최소 8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방문을 해서 검사를 했고요. 픽팩을 섭취하는 이 12주의 기간 동안은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나 식사, 운동,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병행하면서 오로지 바뀐 것은 내 일상생활에 픽팩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해서 1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차 임상실험은 미국의 스털링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럼 왜 스털링에서는 왜 진행했느냐? 첫 번째 임상실험에서는 전부 다 유럽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스털링 임상에서는 백인, 흑인, 아시아계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55명 중에서 절반은 백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흑인과 아시아계 사람, 이렇게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임상실험 방법은 프라이부르크와 똑같이 병행하면서 그냥 픽팩을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차 임상실험으로 인해서 픽팩이 인종이나 국적 또는 국가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활 방식과 상관이 없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임상실험인데요. 얘는 좀 약간 색다르게 진행을 했어요. 1차 때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픽팩 섭취를 중단하는 임상실험을 진행할 건데 재참여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8명 중에서 31명이 재참여를 하게 됩니다. 픽팩 섭취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임상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수치보다 높은 참여자의 그룹은 이상적인 그룹, 그다음 건강한 수치보다 낮은 참가자의 그룹은 덜 건강한 그룹. 인간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 숨 쉬는 모든 생물체는 숨을 쉴 때마다 활성산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질병의 90%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해요. 노화도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만큼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항산화, 산화를 막는 그러한 영양제나 그러한 식품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2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휴식 상태, 그때의 활성산소 수치를 쟀고, 그 다음에 운동 중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 휴식 상태를 먼저 볼게요. 섭취 전에는 1.7
정도였어요. 활성산소의 수치가. 근데 1시간 뒤에는 1.5로 0.2 정도가 줄었네요. 그리고 6주 뒤, 12주 뒤 점점 내려가게 되고요. 운동 중의 활성산소는 아무래도 숨을 더 가쁘게 쉬다 보니까 활성산소의 수치가 더 높겠죠. 섭취 전에는 1.9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95에서 1시간 뒤에는 1.75, 6주 뒤, 12주 뒤 점점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영양에 그만큼 주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의 활성산소의 수치도 낮으면 우리 몸에 좋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휴식 상태와 운동 중 이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눴고요. 이 휴식 상태에서 보면 0.312 정도 되는데 1시간 뒤에는 한 절반보다 조금 안 되지만 줄었어요. 그리고 6주 뒤, 12주 뒤 운동 중에도 마찬가지로 0.4였는 게 0.26 정도 되고 그 다음 6주 뒤, 12주 뒤 이렇게 먹은 지 1시간 만에 몸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에요. 우리 몸에는 염증이 없는 것이 좋죠. 염증 수치만 검사한 게 아니라 염증 반응에 대한 내 몸의 방어 능력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염증 반응에 대한 방어 능력은 픽팩을 섭취하기 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요. 픽팩을 먹고 1시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30배의 차이를 보이네요. HSCRP는 염증 수치예요. 참가자 전체를 수치로 짓고 그 다음 건강한 수치보다 높은 참여자 24명 중에 이상적인 건강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따로 데이터를 뽑아내서 보여드린 겁니다. 참가자 전체도 보면 섭취 전 6주 후 12주 계속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이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입니다. 저희가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콜레스테롤은 사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야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총 콜레스테롤 수치 안에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이랑 나쁜 콜레스테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패스를 하고 HDL 콜레스테롤을 볼게요.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수치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 전체를 보면 성장한 게 보이죠. 건강한 사람 48명 중에서 좀 덜 건강한 사람 24명의 그룹을 쟀을 때도 수치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참가자 전체로 봤을 때 줄었는 게 보이고 이상적인 수치를 가진 그룹들도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혈중 지질 V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중성지방의 최고 수치가 들어가며 혈중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심혈관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은 수치가 낮은 게 좋습니다. 참가자 전체로 봐도 수치가 낮아졌고요. 이제 이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그룹들도 확 줄어들었고요. 중성지방을 볼게요.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져야겠죠? 참가자 전체가 낮아진 게 보이고 이상적인 그룹들도 낮아진 게 보입니다. 혈압으로 올게요. 혈압도 당연히 수치가 낮은 게 좋죠. 수축기 혈압이 섭취 전보다 12주 후에 5.2% 감소했고요. 이제 건강한 이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이완기 혈압도 마찬가지로 참가자 전체와 이상적인 그룹과 둘 다 낮아졌습니다. 산화질소인데요. 산화질소는 혈관 세포를 이완해주는 대사산물로 혈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해요. 섭취 전과 12주의 차이는 무려 100% 이상이 올라간 거네요. 그리고 심박수는 빠른 것보다 좀 느긋한 게 좋은 거 아신가요? 운동을 한 후 측정했을 때의 심박수는 9회나 감소했다고 해요. 혈당 수치도 낮아야겠죠? 혈당 수치도 낮은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HbA1c 이거는 90일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도 낮아지는 게 보입니다.
호마는 인슐린 저항성 측정갑이라고 해요. 이렇게 1차 임상실험을 간단하게 결과를 봤는데요. 당장 내 몸의 변화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 몸 안에서는 이미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임상실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2차 임상실험으로 넘어갈 건데요. 얘는 1차랑 중복되는 것도 많으니까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수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해서 제대로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참여한 사람도 다르다 보니까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스털링에서는 55명의 참가자가 참여했고요. 그래서 임상실험 결과 한번 볼게요. 혈당과 심박수, 그리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이렇게 해서 2차 임상실험도 모든 인종에게 픽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갔죠? 마지막 3차 임상실험인데요. 먹었다가 먹지 않았을 때의 변화를 임상실험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은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년 전쯤에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번역을 한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있을 수 있고 말이 뭔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12주 동안 픽 퍼포먼스 팩 섭취를 중단했고요. 프라이브루크 첫 번째 임상실험을 하고 12주 뒤에 진행했고요. 1차에서는 48명 참가자가 참여했죠. 이 48명 중에 31명이 재참여를 했습니다. 원래의 연구 때와 진행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그대로 했고 유일한 변화는 픽팩 섭취를 중단한 것,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프 이야기인데요. 이 오렌지 막대바는 1차 임상실험을 하기 전이죠. 픽팩을 만나기 전의 수치. 청록색 바는 1차 임상실험을 했을 때죠. 그때의 수치. 그 다음 빨간색 바는 12주 동안 픽팩을 먹지 않은 수치예요.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프라이브루크 연구와 섭취 중단 연구 둘 다 참여한 31명의 참가자의 데이터만 분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바는 48명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재참여한 31명의 데이터만 따로 분리해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활성산소와 염증 수치고요. 먹기 전과 중단하고 난 뒤랑 똑같죠? 픽팩을 먹을 때는 줄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렇게 해서 픽팩을 먹으면서 수치가 정말 좋아졌지만 중단하고 난 뒤에 수치가 거의 원래대로 다 돌아왔잖아요. 섭취 중단에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영양제는 매일매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움직이고 이 영양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영양제를 먹어서 우리 몸이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원본도 있거든요. 이 원본도 보여드릴 거니까 나 영어 좀 잃는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잘못 번역한 거 있거나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임상실험을 소개해드렸어요. 픽 퍼포먼스 팩을 약간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양제를 사다 놓고 먹지 못하고 방치하고 집에 쌓인 영양제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영양제를 먹어도
딱히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양제는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좋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말이죠. 안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영양제도 있고 좋은 영양제도 정말 많거든요. 이왕 영양제를 먹는 거 이렇게 임상실험을 완제품으로 3번이나 한 검증된 영양제를 먹는 게 조금이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픽팩은 6종류의 영양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멀티비타민 무기질과 오메가3 그리고 피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셀와이즈 포도씨와 포도 껍질 추출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벡스 CV, 염증 건강, 뼈 형성과 에너지 이용에 도움을 주는 AI 밸런스, 마지막으로 100억 마리 이상의 7종 유산균인 프로리파이까지 6가지의 영양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포를 먹어서 하루 3,300원 꼴이에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내부 건강을 챙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치를 파니까 99,000원. 한 달분으로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은 적어도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조금 더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 이 3개는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격 비교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타사 건 안 되니까 멜라루카 거를 비교를 할게요. 멜라루카에서의 종합 비타민의 가격은 한 달치 기준으로 36,500원입니다. 오메가3는 한 달치로 34,000원이고요. 사실상 이 2개를 먹는다 쳐도 이미 가격이 7,500원이에요. 유산균은 멜라루카에서 18,000원입니다. 이 3가지만 해도 88,500원인데 그냥 11,000원 정도 더 내서 6종류의 영양제를 먹는 것이 더 가계비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단품으로 파는 거나 팩으로 파는 거랑 함량이 다르거나 팩에 있는 게 조금 더 질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함량도 똑같고 이 단품 영양제를 여기에 옮겨 담은 거예요. 추가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라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팩으로 먹는 것이 영양제를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영양제들은 유통기한이 2년이에요. 근데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인데, 그러다 보니 픽팩은 이 유산균 하나 넣었다고 유통기한이 1년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신선한 영양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픽팩의 임상실험에 대한 얘기도 끝냈고 픽팩의 소개도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픽팩의 결과를 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루하루가 젊어지는 날들을 보내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